On a fine spring day, the host and production crew of The Inner View headed to Wondobongsan Mountain in the northeast of Seoul to meet with today's guest. Past the winding trail, welcoming us with open arms, was our guest, Hong-gil, who considers the mountains his second home.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산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 저를 이렇게 키워주고 네. 산으로 인도해주고 네. 또 대한민국이 많은 산을 오르다가 이 원동산을 오르다가 대한민국 산을 오르면서 네. 또 히말라야를 꿈을 꾸고 히말라야를 도전하고 네네네. 이렇게 됐던 겁니다. 네네네. 오늘. 네. 자, 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씩 나눌 건데요. 네. 먼저 제가 정말 등산이 초보자예요. 예. 전 정말 등산을 거의 해본. The Himalayas, called the roof of the world, are covered with snow throughout the year, and there are potential dangers lurking everywhere. The mountain range, home to many of the highest peaks on Earth, receives streams of mountaineers attempting to climb its peaks, but only few succeed. Hong-gil became the world's first mountaineer to successfully ascend 16 peaks in the Himalayas, all of which were at least 8,000 meters high. The world only remembers him overcoming the fear of death and planting the Taegukgi, the national flag of Korea, at the peaks. But in order to set this record, he made 36 trips to the Himalayas over the course of 22 years, of which 22 attempts ended in failure. After years of persistent effort, Hong-gil began the climb up the mountain of life. Stay tuned to follow in his footsteps. 산에 오르기 전에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산에 올라야 될까요? 항상 그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렇죠. 마음가짐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네. 그럼요. 예. 우선 산을 알고 산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산을 알고 산을 이해하라. 이해하려고. 예. 그러려면 이제 우선 그러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을 사랑하는 발레를 마음. 사랑하듯이 네. 저도 산을 이렇게 사랑하고 미쳤듯이 네. 예, 산을 우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산을 올라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자연의 식물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또 그다음에는 This splendid scenery is impossible to witness in person without love for climbing or the natural environment. 대장님은 워낙에 산을 정말 각양각색의 그 산을 가보셨잖아요. 네. 산에 딱 가면 그 산의 기운이라든지 이 네. 땅의 기운 같은 게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럼 다르진 않고 다 느껴지죠. 다 느껴지시죠? 예,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산 이렇게 오르면 네. 지금도 저는 이게 그 산의 기운을 느껴요. 네. 예, 저는 뭐 한국의 산들은 다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위가 있는 산들이 보면 좀 약간 그런 기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거칠어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흑산, 흙이 있는 네. 흑산, 네. 흙이 주로 위주로 된 산들은 좀 대체로 말라서 그럴까요? 아니 좀 보세요. 좀 유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바위가 많은 산들을 보면 조금 좀 이렇게 뭔가 강한 것 같고 네. 여기가요 네네. 너무 이쁘죠. 너무 예뻐요. 네, 여기 막 저기 물 흐르고. 위에다가, 예. 예.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여기가 물장구 치고 놀던 네. 제 어릴 때 그 물장구 수영장입니다. 네. 저하고 이게 미끄럼틀이에요. 네. 저기 바위에 이끼가 껴가지고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저기서 미끄럼치고 딱 내가 풍덩 들어가서 수영하고 여기서 물장구 치고 놀았어요. 고기 굉장히 많죠. 고기 보세요, 저거. 물고기. 그러네요. 진짜 많죠? 예.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예. 안 보이는데.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고기가. 예,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 보세요. 막 떼져 다니는 거 보세요. 네. 네. 이게 옛날보다 어릴 때- 수심이 좀 줄은 거예요? 예, 얕아진 겁니다. 돌이 많이 이렇게 저 안에 쌓여가지고요. 네. 옛날 좀 더 깊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 겨울 되면 또 여기 얼음이 얼어요. 네. 얼음이 얼습니다. 여기 썰매도 타고 아. 여기 저기서 막 미끄럼 타고 막 놀던 세상에. 굉장히 재밌게 놀이. 뭐, 사계절 제가 여기서 네. 여름철에는 수영하고 놀고 겨울철에는 여기서 썰매 타고 미끄럼 타고 놀고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봄이라서 네네. 뭐 수량이 좀 적지만 네네. 여름 되면요 네.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계곡에 물이 많이 흐르거든요. 네. 그럼 여기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여기 막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면 여기서 제가 이제 막 여름철에 네. 쫙 위에서부터 막 미끄럼 타고 쫙 내려오고 여기 물장구 치고 놀고. This was Amhongil's playground when he was a child. It was where he took his very first steps as a baby and created memories that would last a lifetime. 산악인으로서의 어떤 재능을 어떤 재능을 가져야 될까요? 좋은 산악인이 되려면. 네. 또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호 막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이 또 엄청나게 네. 강해야 네. 될 것이고요. 예. 그 선천적으로 무릎이 좀 튼튼하신 편이세요, 대장님은? 아, 저요? 왜냐면 한도 끝도 없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여기 여기서 산에서 사셔서. 살다 네. 보니까 산에 살다 보니까 네. 선천적으로 이게 좀 단련이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어떤 이 환경에 의해서 네네네. 하체가 굉장히 발달이 된 것 네.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잠시 앉았다가 가실까요? 아, 뭐 요거 지금 몰랐는데 앉아서 가자고 앉자고요?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아, 색깔 봐. 네. 하늘 색깔 보세요. 네. 아, 오늘 너무나 맑고 네. 투명한 그런 날씨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제 모산을 네. 모산이 원도봉산을 온다고 네. 또 우리 원도봉산 산신령님께서 네. 참 저도 오랜만에 오거든요. 아. 저를 온다고 또 이렇게 반겨주시느라고 또 이렇게 날씨까지 이렇게 또 좋게 해주시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시고 네. 너무 아주 산행 오늘 같은 산행하기 최적이 너무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엄비자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아이들 데리고 등반하시잖아요. 예, 같이. 예. 그거 그렇죠.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강북구에 네. 살고 있는데 그 네. 삼각산 자락에 네. 그 관내에 이제 거기 그 중학교가 12개 중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남녀중학교가 거기서 이제 각 학교별로 교장 선생님한테 5명의 추천을 받아 학생들, 남녀 학생들요. 네네네.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 한 60여 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 데리고 이제 매주마다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날 서울 근교의 산들을 네.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면서 이제 한 여름방학 때는 또 이제 2박 3일 해가지고요. 캠프도 하시고. 예, 강원도 이제 군부대 시도사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사랑 병원 캠프를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딱 침병원에서 들어가가지고요. 군복 다 입고 중학교 2학년 딱 2학년 애들만 2학년 애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2학년만 데려가요? 아우 이 중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병. 중학교 2학년들이 완전 그 말 그대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캄담 시기. 예, 그렇죠. 그러나 또 막 그 폭발하는 그런 막 그 열정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다 이렇게 뭐랄까 순화를 좀 시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군부대 들어가서 거기 가면 이제 같이 그 신병들하고 같이 똑같이 기본적인 이제 제식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할 때 자기 식기 들고 가서 딱 자기 직접 타먹고 거기서 또 설거지도 직접 하고 잘못 닦으면 또 다시 닦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하고요. 그다음에 밤 되면 또 부침원도 쓰고 그다음에 또 거기 막 기본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유격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꼭대기 올라가면요 뭐가 있냐 을지전망대가 있어요. 거기 바로 이제 DMZ 거기도 남방에서 북방에서 그러다 보니 북한군 초소도 다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 안보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거기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이제 직실하게 되고 안보지도 고치시키고 또 거기서 또 미래에 대한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염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그다음 또 끝나면 이제 동강에 가서 뭐 네트도 하고 하계 캠프 거기 또 동계 캠프 이런 것도 수료시키고. Amhongil wants to set a good example for the younger generations and guide them into the right direction as they enter adulthood. He imparts important lessons of life to the adolescents who are ready to bloom. 여기도. 계곡 보세요. 네. 저게 지금 오종나무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 같이 심었던 나무인데 아이고. 고목이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렇게. 아이고. 벚나무하고. 원래 조그맸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심으셨을 때. 그렇죠. 조그만 거 심은 거죠. 네, 저보다 작은 거, 조그만한 걸. 근데 저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고목이 돼가지고 네. 저랑 같이 서울을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네.
Nothing ever stays the same. The mountainscape will continue to transform as it has in the past, and even this trail will likely appear different years from now. But there will always be lessons from the natural worl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an enlightening experience for the climbers. 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에 올라오시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 네. 다녀요. 자주 다니세요? 네. 망월사? 항상 여기 집터를 보고 예. 여기 계셨었구나. 아, 예, 여기 살았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까지 오셨어요? 예, 뭐 지금 촬영 있어갖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 안 되는데. 아유, 뭐 어떠세요? 산에서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세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네, 네, 이렇게 뵐 줄을 진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예. 예, 예. 그때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영광입니다. 아,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제가 막, 동산의 기! 히말라야 기! 예, 예, 예.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올라가세요. 네, 네. 예, 다녀오세요. 예. 아니 올라오니까 여기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어요. 터가 있죠? 네. 여기도 저희 집이 있었던 터예요. 집터예요. 집이 있었어요 여기. 그럼요. 여기가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여기가 상당히 좋은 기운이. 아. 정말 최고의 경치인 것 같아요. 예, 집이 예, 예. 이런 곳이. 이 나무도 지금 다 어릴 때 이렇게 딱 요만한 것들 한 1m도 안 되는 나무들 심었던 게 이렇게 자란 거예요. 다 이렇게. 예, 이런 목련 이런 것들, 네. 벚나무 네. 이런 거 제가 다 벗다 먹고 좀 네, 멋지 열리거든요. 네. 아, 엄청 달아요 이게 네. 천번. 예, 예, 예. 그 여름에 되면 이제 여기 이 계곡에 네. 여기 보세요. 진짜 좋죠. 물이 많이 흐르거든요. 오. 예, 예, 예. 그럼 저기 참 물을 흐르고 가요, 지금. 저기 여기도 또 이렇게 널찍하게. 예, 여기가 이제 요 집하고 요 아래 집이 저희가 집이 두 채였거든요. 네. 네, 이제 주로 저 생활은 여기서 했죠, 제가. 여기 이게 집 기초고 텁니다. 이게. 그러게요. 네, 여기 이제 앞마당이에요. 어. 이 앞마당이고 저쪽이 이제 뒷마당 조금 있고 네. 집이 요렇게 자리 잡고 있었죠. 와. 네. 그래갖고 제 방이 여기였어요. 여기가 제 방이었어요. 이쪽에. 요 자리가 제 방이었습니다. 제 방 방문이 저쪽에 있었고. 저기가 바위 밑에 Reminiscing about his childhood, Hong-gil seemed to feel as though he were 3 again. This was where he fostered his dream of becoming a mountaineer. 짜잔. 이거 보세요. 여기. 제가 네. 와. 3살 때부터 네. 이 자리가 네. 저, 터가 아주 좋은 자리. 아, 그럼요. 오늘날 저를 이렇게 산으로 인도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히말라야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네. 저를 키워준 모사이죠. 네. 예, 네. 예, 예. 아, 저희 등산하는 이제 분들.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나왔을 때 네, 지금 네. 사진이고. 네. 아우, 감격스럽습니다. 네, 네, 네. 등산객들 읽어보면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갖고 여기가 여기서, 예. 엄대장이 살았던 곳이야 하면서 기운을 받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네, 기록 네. 남기신다고. 네. He answers whenever the mountains call upon him, and he has overcome numerous mountains, including the mountains of life. Hong-gil has felt a strong sense of connection with Won Dobongsan Mountain, which he considered his life's companion. Every time he ascended the mountain, he developed bigger dreams and visions. By the time he turned 24, he had set a clear goal for himself: to climb Mount Everest. Without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Himalayas, he failed at his first attempt in 1985, and again in 1986, before finally succeeding in the fall of 1988. Undeterred by the previous failures, he remained resolved to realize his grand dream without any fear of death. He undertook the challenge of conquering the highest peaks of the Himalayas 38 times, and he has become a world record holder as a summiteer.
네, 드디어 네. 저희가 네. 엄 대장님의 이 터 좋은 생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네, 네. 여기 이렇게 딱 앉으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푸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환하고 아늑한 느낌 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오를 산이 없어서 히말라야까지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를 하시고 이제 예. 세 번째 성공을 하셨는데 네, 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실패를 하셨다고 해도 막상 가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라고 네. 느꼈던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는 제 능력만 믿고 네. 제 어떤 자신감만 가지고 그때는 뭐 국내에서는 모르면서 제가 이제 두려움이 없었어요. 못 오를 곳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어떤 제가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사이든 어떤 체력적으로 요구하는 사이든 정신적 뭐 어떤 이런 부분은 간에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어떤 두려움이 거침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나라 산들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고도에 1000m라는 고도에.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더 높은 산을 오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고 큰 산을 오르고 싶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전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려운 곳을. 그것이 바로 이제 히말라야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85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동계 시즌의 겨울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이제 도전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제 자신감만 가지고 의욕만 넘쳐가지고 어떤 그 산을 도전했는데 이 1000m의 산과 이 8000m라는 그 거대한 히말라야 산하고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처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전혀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런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오른다고 그것도 겨울에 가장 어려운 루트로 선택해가지고 도전했으니 성공할 수 있겠냐? 당연히 실패를 했겠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때 저는 이제 그 한 번의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한번 다시 이제 가다듬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1년 후에 정확히 또 이제 다시 도전한 겁니다. 네. 두 번째 도전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거기 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이제 저 나름대로 국내에서 수도 없이 훈련을 했어요. 네. 이 도봉산을 뭐 수백 번 수천 번 오르락내락하면서 네.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체력 관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80년대 갔는데 두 번째 역시 이제 또 이제 여기에 또 실패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이제 결국엔 거기서 등반 중에 동료 셀파가 현지인이 한 1000m 가까운 절벽으로 추락하면 떨어지면서 저런. 결국에 이제 크레파스에 빠져가지고요. 네. 시신도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엄청난 네. 사고를 경험하면서 결국엔 산을 네. 내려왔죠. 그래서 세 번째 드디어 성공을 하셨는데 그때 심경은 어떠셨어요? 그때 그 뭐 기쁨이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뭐 진짜 꿈이냐 생시냐 진짜. 야 드디어 네. 제가 이렇게 오르고 싶었던 네. 도전을 했던 그런 제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그 정상에 제가 딱 올라서 있다는 것 자체는 뭐 너무나 네. 감격적이죠. 뭐. 네.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그 동료 먼저 간 셀파를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다. 네. 자, 그렇게 세 번째 정말 값진 성공을 거두셨는데 네. 6번을 내리 또 실패를 하셨어요. 근데 네네. 말이 6번이지 한 번 가실 때마다 네. 5인조 그룹으로 입장료만 8천만 원 정도가 들고 또 네. 운송비에다 수송비에다 식비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억대의 돈이 한 번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 6번을 실패하면 7번째 도전하겠다고 할 때 누가 후원을 해주고 도와줘요?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이름이 제대로 알려졌으니까 네. 제가 뭐 가는 것보다 계속 실패도 하고 또 사고도 났어요 제가. 네. 동상이 2번이나 걸려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엄청난 또 병원에서 수술하면서 고통에 막 눈물 흘렸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마디하고 검지 일루 밑에 자르고 또 네. 발톱이 다 빠지고 네. 막 문드러지고 말입니다. 그 고통은 뭐 그 동상의 그 후유증이라고 해서 일로 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데 어쨌든 막 그런 눈물 흘리면서 막 후회도 되고 막 그냥 뭐 어떤 자신감도 잃고 말입니다. 그냥 그러면서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실패를 하고 사고도 나고 이렇게 나만 이러냐 말이야. 막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무슨 일이 이렇게 안 되냐. 사람이 점점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뭐 히말라야를 간다. 히말라야라는 그 단어조차도 일반인들한테는 그 좀 생소한 단어거니와 또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야, 무모하게 그렇죠. 보잖아요. 그 위험하게 네. 뭐하러 가냐, 네. 죽으려고 가냐. 네. 쉽게 말하면 뭐 산에 올라가면 집안 분 같으면 뭐 떡을 주냐, 돈을 주냐, 뭐하러 가냐, 막 그러니까 어떤 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히말라야라는 것에 대해서 8,000m라는 산에 대한 것이 대중적으로 인식이 이렇게 좀
깊이가 없을 때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어떤 후원이라든가 스폰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약할 때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네. 근데도 어떤 분이 믿어주셨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갈 수 그래-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그럼요. 어쨌든 저도 제 자신이 이제 그런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또 이제 한번 이번에 가면 이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자. 막 어떤 거라도 나름대로 그래도 뭐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8,000m 뭐 14자를 하겠다. 네. 16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뭐 상상조차도 못했고 네. 말 그대로 꿈도 꾸지 않았어요. 네.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표를 갖게 네. 된 거죠. 대장님이 처음에 에베레스트에 도전한 게 1985년도였어요. 지금과는 굉장히 시대가 다른 시대였는데 요즘에 이제 산악인들을 보면은 예전보다는 현대 문명, 과학의 힘을 많이 얻어서 이 에베레스트에 등반하는 이 확률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시대에 이렇게 제가 히말라야 8,000m를 도전한다 했으면 글쎄요 그때보다 훨씬 뭔가 좀 수월하고 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뭐 그 당시 80년대 당시만 해도 그런 정보 가장 중요한 정보도 부재고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그때만 해도 열악했다고요. 예. 제가 지금 오른발이요. 네, 이게 지금 안 움직여요. 네. 오른발에 지금 저 솔직히 발가락만 움직입니다. 네. 발가락도 지금 한 개는 발가락 한 마디가 없죠. 이 끝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이게 마디가 또 안 움직여요. 굳어갖고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발가락 3개 정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새끼 발가락은 거의 뭐 움직이는 거 안 움직여. 그러니까 발목이 굳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안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안 움직여요. 제가. 예, 그래서 발가락. 앞꿈치로 걸으시죠. 예. 이게 오른발은 이렇게 왼발은 이렇게 막 자주자주 이렇게 되는데 오른발은 이게 안 움직입니다. 어쨌든 그 안나푸르나를 제가요 자그마치 4번을 도전해서 실패를 하고 네. 5번째 만에 맞아요. 성공한 거예요. 네. 제가 그 3번째 도전할 때 그때가 이제 그 97년도 봄인가 그런데 거기서 같이 등반하는 동료 셀파가 제 네. 눈앞에서 갑자기 그냥 네. 시스템크랩에 빠지면서 죽은 겁니다. 그래 결국엔 그 주타운 내려가서 시신을 끌어내가지고 운구를 하고 4번째 그 98년도 또 갔어요. 1년 후에 정확히. 그걸 또 가가지고 또 이제 거기 산을 오르다가 결국엔 또 7,600m에서 네. 제가 이제 그 위에서 셀파가 팍 미끄러지는 거 보고 그 친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친구 몸이 묶여있는 이 줄을 잡았는데 해피름은 이 줄이 공교롭게 제 발을 그냥 팍 감고 떨어져가지고 그래 정신 딱 차려 보니까 이 발목이 팍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앞꿈치가 뒤에가 있고 뒤꿈치 앞에 있는 겁니다. 오우 순간적으로 막 다리가 돌아갔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그 동료 셀프가 다리를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딱 돌렸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완전히 벌써 부러지고 인대가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안에가 이게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 거기서부터 이 덜렁덜렁 다리를 신발을 막 칼로 끈을 다 네. 잘라내고 벗겨가지고 텐트 그 보온 덧신을 신고 발을 따뜻하게 덧신을 신고 그때부터 이 부목 그 대나무를 잘라 눈에 꽂아놓은 대나무 표식기 잘라가지고 부목대로 되고 그 7,600m에서 4,500m라는 그 고도까지 제가 이 한 발로요 왼발이 한 발로 제가 2박 3일 동안 네. 그 줄에 매달려서 네. 줄을 잡고 벽을 네. 타고 빙벽을 막 그런 설벽을 막 눈을 기어서 내려온 겁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걸어 어떻게 네. 저 아래 차단 데까지 내려가시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힘들죠. 근데 저는- 업혀가야겠죠. 저는 그 7,600m에서 이 덜렁덜렁 다리를 가지고 제가 네. 2박 3일 동안. 예. 그렇게 해서 결국 5번째 안나푸르나를 성공을. 그때 이제 결국- 가서 이제 헬리콥터 구조돼가지고 네팔 병원에 가서 수술 못한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또 바로 그 후송돼가지고 대수술 받고 네. 그때 당시 이제 여기가 쇠를 2개를 박아놨습니다. 네. 고장하라고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절대 산에 못 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갔어요. 그렇죠. 네. 정확히 1년도 안 되죠.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다시 제가 안나푸르나로 그것도 다른 산도 네. 아니고 네. 5번째 다시 간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쇠가 이 고정핀이 2개 박혀있는데 뽑지도 않고 만지면 이렇게 쇠가 잡혀지는데 이런 다리를 가지고 결국 5번째 만에 제가 가서
네. 99년도 봄에 가서 성공한 네. 거죠. 예. 그리고 그 뒤로 이제 2000년, 2004년, 2007년까지 해서 16자를 완성을 하세요. 그렇죠. 예. 근데 대장님, 16번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네. 대장님은 38번의 도전을 하셨고 예. 22번의 실패를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동료를 10분을 잃으셨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네. 야, 뭐 실패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동료를 10명이나 잃으면서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일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 자신을 끊임없이 오를 수 있게 한 그 힘의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꼭 가야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산이 좋아서 네. 이렇게 이제 산을 오르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목표가 생기고 좀 더 높은 데 가봐 도전해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한계를 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고 어떤 미지의 세계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80m 도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실패도 했지만 성공을 하면서 그냥 서서히 하얀 산이 좋고 히말라야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말에 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가 그런 걸 연연하진 않았어요. 단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말라야가 좋아서 산이 좋아서 이렇게 네. 그런 것 뿐인데 언제서부턴가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목표를 갖게 된 거죠.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14자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동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목표를 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우선 이제 저는 많은 실패도 경험을 했고 또 사고도 경험을 했고 많은 좌절, 많은 고통 또 더구나 동료를 잃는 많은 슬픔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80m 산을 오르면서 그런 도전을 하면서 어떻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두 이런 우여곡절보다 더 심한 몇 배의 엄청난 갑절의 어떤 그런 많은 네. 것을 제가 겪었거든요.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떨치지 못하고 그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밖에 없었고 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세웠던 목표와 꿈이 저는 이루고자 하는 그 80m 히말라야 14자라는 것이 제 목표와 꿈이었고 그것을 이루어야겠다는 어떤 신념과 의지를 제가 가지면서 그런 어떤 불굴의 어떤 도전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다. 그렇게 도전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동료를 10명이나 잃으면서 그 산을 꼭 가야만 했는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막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이렇게 들 때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이제 그 동료들을 막 이름을요 저 주물처럼 막 외웁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수시로 저는 막 동료들 이름들을 주물처럼 외우면서 그들의 얼굴이 막 떠올려요. 지금도 뭐 생생하죠 뭐 모습들이.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달라 용기를 달라. 내가 지금 산을 오르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도 물론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오른 것이다. 너희들이 오르고자 했던 이루지 못했던 그 정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른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달라 용기를 달라. 막 그러면서 막 솔직히 간절하게 그 동료들의 이름을 막 주물주물 외우면서 오르죠. 예. 그 인간의 끊임없이 네. 높은 곳을 오르고 싶은 본능은 왜일까요? 사실 발레도요. 네. 자꾸만 저희들이 까치발로 춤을 추다가 결국 발끝으로 춤을 추는 게 예.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날고 싶고 막 네, 오르고 싶고,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네. 항상 인간을 보면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고 이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왜일까요? 글쎄 어쨌든 회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뭐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꿈이라는 게 있고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보면 뭐 발 아래에 있습니까? 네. 항상 위에 눈높이 있죠. 이상에 있잖아요. 네. 그걸 잡으려니까 네.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높이 오르고 싶고 뭔가 네. 이렇게 계속 채우고 싶고 네. 예, 날고 싶고 네. 예, 막 쉽게 말하면 아장아장 기다가 우리 이제 그 인간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는 이제 막 누워 있다가
바동바동 되다가 그다음 이제 앞으로 엎어지다가 좀 기다가 좀 이렇게 아주 한 발 딛고 두 발 이렇게 쓰다가 꼼짝꼼짝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걷고 그다음에 좀 막 하다 보면 이제 성장하면서 막 나중에 이제 뭐 진짜 막 뛰고 그다음에 막 초스피드로 막 달리고 막 그거 발달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그 욕망이라는 것이 점점 커가면서 성장하면서부터 점점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와 시각이 사고가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여기로 올라올 때마다 제가 어릴 때는 이게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컸어요. 이런 것들이 네. 어마어마했어요. 막 와 나무 막 바위 막와막 이것도 집들이 뭐 굉장히 크고 막 와 이랬는데 요즘 이렇게 해보면 이거 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컸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그런 생각과 사고 좀 그러니까 그만큼 꿈도 욕망도 커지고 막 채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막 이렇게 위를 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오르고 싶은 네. 예, 그런 것이 어떤 모든 인간들이라고 하면 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선천적인 네. 인간이라는 것은. 네, 대장님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보급 산악인이신데, 제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산악인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보호를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그 제도를 봤었을 때 다른 선진국 국가와 비교를 했었을 때 좀 보완돼야 할 점이라든지 열악한 부분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이제 뭐 개선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우선 이제 대한민국 산들이 제일 높은 산이 뭐 한라산이라는 것이 뭐 2,000m가 채 안 되잖아요. 1,950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유럽 같은 데만 해도 다른 외국 같은 데만 해도 웬만한 국가들은 보통 산들이 보통 3,000m 산들, 뭐 4,000m 산들이 질비한, 뭐 유럽에는 거의 뭐 3,000~4,000m 산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형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주 그 조건이 좋잖아요. 저희 나라는 뭐 2,000m씩 안 돼요. 그러니까 고소저금 같은 거, 그 훈련하는 어떤 그런 지형 같은 거, 이런 그 어떤 산 자체가 우리나라는 뭐 낮으니까. 그 히말라야는 보통 막 다 뭐 7, 8천, 6, 7천, 8천 m 만년설도 있고 그런 막 고소적응도 해야 되고 그 고산 훈련 같은 것들이 다른 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이 참 조건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조건으로도 좀 약한 것이고 또 이제 어떤 그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참 이런 어떤 또 도전의 행위를 하는 곳에 자체에서 어떤 탐험이라든가 어떤 개체적 정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계에 미지의 세계에 어떤 도전하는 이런 자체에 아직까지도 뭐 그 값어치를 정서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값어치를 어떤 몰라주는. 값어치를 아직까지 인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생각을 깊이를 아직까지 인식이 좀 약한 거죠. 그 국민적인 것도 그렇고 방송의 언론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세계적인 어떤 역사를 보면 지구의 어떤 발전사를 보면 지금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러 강대국들이 그 나라의 강대국 된 것 자체가 초창기 때 시발점이 뭡니까? 다 그 국민들이 어떤 그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 모험 탐험 정신이 그런 것이 발로가 돼가지고 그 나라 국가가 형성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세계 열강 강대국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국민성 자체가 그런 정신들이 몸에 배어 있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문화적으로, 정서적 모든 것들 부분에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배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그런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어떤 정서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 관계가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약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은퇴한 산악인들에 대한 노후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도 뭐 이제 전무하죠. 네, 조금 실질적으로.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한평생 바치셨는데 네, 산에. 그럼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생명보험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는 보험에서도 이제 안 들어줍니다. 네. 보험에 보면 직업군에 보면 안 되는 사람 직업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보험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정작 생명보험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네. 못 들고 멀쩡한 완벽한 건강 상태, 건강 확인서까지 완전 다 갖춘 사람들은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직업군 이렇게 저희 이런 전문 산악인 스쿠버 다이빙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스포츠 레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특히 저희 산악인들은. 네. 그래서 어쨌든 외국계 이런 보험회사들은 그런 건 보험 수가가 좀 높긴 하지만 그렇게 보험을 들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뭐 이제 뭐 정부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것도 옛날에 이제 어떤 그런 뭐 메달을 따게 되면 메달 등급에 따라서 국가 그렇죠. 연금이 나오잖아요. 네. 선수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어떤 세계 국제대회 같은 데 나가서 하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산악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훈장이라든가 체육 훈장이라든가 여러 뭐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그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수여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렇죠. 예. 이제 대장님께서 그 네. 제2의 네. 목표 네, 네, 아니면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 의무라든지 네. 업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건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22년 동안 제가 히말라야 8,000m 16자를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제 모든 뭐 진짜 그 20대 저 중반서부터 해가지고 뭐 진짜 그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제 젊음과 모든 젊음, 청춘, 혼 모두 열정을 다 불사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 제가 그렇게 이루고 했던 필생의 어떤 영원한 꿈인 16자를 제가 결국엔 성공을 하고 살아서 내려왔어요. 제가 그 막바지를 막 치닫을 때 16자를 막 그 향해서 막 도전할 때 다가갈 때 얼마나 막 두렵고 얼마나 막 참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네. 그 산을 알 데는 산을 겉만 보고 산을 올라가는 거하고 산을 그 내면의 세계 속을 보고 올라가는 거하고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저는 뭐 이번에도 지금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큰 그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 특히 그 에베레스트 산간 지역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거기 뭐 산사태, 눈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그 전문 등반객들이 산악인들이 지금 막 고립되고 막 인명사고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진짜 그 자연의 어떤 힘이라는 것이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인간이 그런 거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극복하면 진짜 너무나 나약한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그 두려움을 떨치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제발 이 16자를 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저를 살려서 산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살아남은 자로서 저도 적재 제가 나물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 히말라야 신이 당신이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엄청난 진짜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고 큰 엄청난 은혜와 도움 받은 것을 저는 이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살아남은 자로서 저도 뭔가 이 히말라야를 위해서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조금이나마 저도 뭔가 대갚으면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를 살려주시고. 정상의 16자 성공하게 해주시고 살려서 제발 내려보내 주셔야 된다. 근데 진짜 그렇게 간절한 바람이 진짜 그 통했나 봐요. 어떻게 성공을 하고 산을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어묵 힘어제라는 걸 이제 2008년도 설립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 어떤 교육 사업을 좀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이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것이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네팔에서 굉장히 안 좋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네팔은 대장님께 제2의 고향 같은 곳,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 그 소식 듣고 굉장히 심경이 안 좋으셨겠어요. 예, 엄청난 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네. 뭐 7.8이라고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네. 강진으로 인해서 뭐 지금 뭐 네팔이 지금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지진 났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쪽 네팔 쪽 현지 측하고 이제 연락을 취하면서 네팔에 지금 어묵을 힘어제단 네팔 지부가 있거든요. 그 지부장님을 통해서 이제 빨리 그 학교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저희가 지금 어묵 힘어제단이 지금 2008년도 5월 28일 날 설립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2010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네팔 히말라야 제가 다녔던 오지에 지금 휴먼스쿨을 짓고 있어요. 네. 2010년도에 2호 학교를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이제 8개 학교를 완공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시설에서. 네. 그리고 현재 4개 학교가 공사 중에 있고 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불과 2주 전에 제가 13번째 네. 13번째 학교 착공식을 하러 갔다가 네.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이런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상황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학교들 체크해 보라고 했더니 전체 3, 4, 5, 6, 7번째까지는 학교들은 다 이상이 없대요. 네. 네, 이상이 없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하고
8번째 학교가 지금 소식이 두절돼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번에 13번째 학교가 네. 저 다녀왔던 지역이 가장 이번에 그 지진 때에서 가장 그 심하게 그 어떤 지진 영향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 만데레 고르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 그쪽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것 어떤 인명 피해와 많은 어떤 산사태를 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엄대장님, 네. 그 엄대장님 휴면 재단에서 네. 선입한 학교 네. 사진들을 좀 네팔에요? 보면서 네. 네팔 짓고 있는 학교들 네. 여러 개 있죠. 거기 사진들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네. 이런 것도 또 준비하고 오셨네. 네. 여긴 어딘가요? 여기 이제 이게 저희 처음 첫 학교. 2010년도 처음 지은 제1호 학교 네. 팡보체. 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있는 산자락 4,060m인데요. 네. 아이들 얼굴 보세요. 까맣게 막 빨갛고 까맣게 탔잖아요. 네. 여기가 지대가 높아가지고 네. 막 얼고 트고 바람이 차고. 네. 그때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교실 안에서. 네. 예, 예.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이제 저희가 타르프라고요. 네. 두 번째 학교. 네. 제2호 학교 지은 학교 두 번째 학교 지은 그때 이제 준공식 네. 사진인데요. 학교 1, 2층짜리인데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고 잘 졌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지진 나고 나서 연락을 하려니까 두 번째 학교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런. 네, 지금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는 세 번째 네. 룸비니. 네. 석가모니가 탄생하신 그 룸비니 지역인데요. 네. 네팔하고 인도 접경 지역이거든요. 이 룸비니 지역에도 저희가 학교를 2개 짓고 있어요. 지금 이건 세 번째 지은 거고 네. 이게 이제 2012년도 지은 겁니다. 지금 현재 또 다른 지역에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지금 10번째 학교를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네. 이게 올 후반기에 완공됩니다. 네. 야, 이거 좀 현지 마을 주민들 네. 네, 같이 저 준공식 안 되니까 네. 마을 주민들 와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아이들하고 네. 이건 제가 네 번째 그 비레탄티라고요. 네. 안나푸르라가는 그 초입에 지은 학교인데요. 네. 이때 이제 저 놀이기구도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것들, 시소 같은 것들. 그 아이들하고 지금 노는 장면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중고시 때 학생들한테 교복하고 책가방하고 학용품하고 다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그때 이거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네. 요거 이제 저기가 6차 6번째 학교. 네. 네, 6번째 산티프로라고 6번째 학교 지금 이제 네. 지은 겁니다. 이게 지금 중공식 같은 거. 네. 이건 이제 네팔 대통령님 만나가지고 예방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저한테 이제 아유, 그럼 예, 너무 예, 감사하죠, 네, 엄대장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하고 대통령이 그럼요. 접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진. 학교라는 게 지어줄 수는 있는데 유지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제 어떻게 유지하는 게 저희가 유지를 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현재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필요하면 선생님들을 저희 재단에 직접 고용해가지고 네. 선생님들 월급도 재단에 직접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이제 저기 그 시설들을 계속 점검을 해요. 음. 학교 시설들 뭐 이제 파손되거나 뭔가 이제 고수할 거 있으면 다 그런 것도 유지 보수도 다 저희가 하고 네. 그 학교에 저 선생님 그 학부형들 협의체가 있어요. 네. 학부형들 그 모임 협의체가 있어갖고 학부형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학교 운영 같은 거 관리 같은 거 다 하고 네. 저희가 항상 그런 걸 지시하고 체크를 다 합니다. 네. 예, 학교를 져주는 것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외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다 하면서 다 지원도 하고 다 체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학용품 정말, 가끔씩 학용품 지원도 해주고. 네. 정말 훌륭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언제 한번 가세요. 뭐 저 네. 학교 중공식, 기공식 할 때 가시면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그 어린이들 네. 눈빛 보면 막 눈물 납니다. 네. 예, 예. 참 한 인간으로서 네. 너무나 이루고 싶지 않았던 16자 성공을 하시고 네. 또 제2의 인생 네. 17자를 향해서 또 높은 그 목표를 네. 안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네. 엄대장님 보면서 저도 네.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었고요. 네, 네. 오래오래 건강히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원도봉산, 이 모산 원도봉산, 이 집에 있던 터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이 만남의 인연의 시간을 갖는 거 저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 원도봉산의 이 저 산의 기운과 더군다나 이 히말라야에서 받은 성스러운 좋은 기운을 오늘 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쫙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네팔 81년 만에 진도 7.9라는 강진위에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그 현장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지진 피해가 심한 지역인 신대팔척이라는 그쪽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옥들이 완전히 완파되고 다 파손돼가지고 어디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텐트 같은 거 잘 설치하고 더 이제 좀 시급한 것이 다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상 당하신 분들이 의약품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고 의료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We ask that you keep in your prayers all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Nepal and pray for their safety and speedy and full recovery.